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계술의 강사 라프입니다. 이번에 2024년 2회차 일반기획이사 필기시험이 끝이 났죠. 사실 시험은 5월 22일자로 끝이 났고요. 시험 결과가 6월 5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빌려서 시험 치신 분들은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합격에 대한 기쁨과 불합격에 대한 실망감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은 도전을 해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는 잠시나마 다독여주는 시간을 잠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또 2회차 시험이 끝났으니까 일반기획이사 2회차 총평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얘기 주제는 관연도부터 이번 2회차까지 합격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2회차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고 어떤 부분들이 출제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예정입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 일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끝으로 마무리 해볼 거예요. 일반기획이사 3회차를 준비하신다면 영상 길지 않을 테니까 무조건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2회차 일반기획이사 시험 총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합격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연도, 즉 일반기획이사가 변경되기 전에 합격률을 살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해당 자료는 일반기획이사 필기와 실기에 대한 합격률이 모두 다 나와 있지만 이번 영상은 필기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기 때문에 필기에 대한 부분만 합격률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관연도 일반기획이사 합격률은 낮을 때는 39.4%부터 48%까지 약 40%대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었어요. 응시 인원도 한번 보시면 평균 약 1만 명 이상의 수험생들이 응시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일반기획이사가 변경되고 나서 1회차 시험 합격률을 보자면 응시자 3,726명에 합격자는 843명으로 22.6%라는 다소 충격적인 합격률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차 합격률은 그보다도 더 떨어진 19.8%라는 합격률이 나오게 됐어요.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10명 중에 2명만 합격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는 올해부터 시험이 변경되면서 변화되는 시험 과목들과 줄어든 시험 시간에 대한 압박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일단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늘어난 게 합격률이 낮은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번 2회차 시험은 1회차보다 시험 합격률이 높게 나올 줄 알았어요. 시험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 들고요. 이게 일반 기획이사 자격증 시험이 CBT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시험을 치고 나면 합격, 불합격이 바로바로 나오는데 저희 단톡방에서는 합격생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저희 방 분들을 칭찬하고 싶어서 라는 느낌보다 정말로 합격생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합격률을 보고 좀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물론 말이 나온 김에 저희 단톡방 분들을 잠깐 한번 칭찬해 보자면 감히 말하건대 그 어떤 단톡방보다도 정말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열심히 알려주시고 질문 또한 열심히 해주셔서 공부에 대한 열의가 정말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들이 모두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단톡방만 자주 확인해 주시기만 하더라도 공부가 너무 잘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어요. 단순 합격만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엔지니어들이 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느껴보시면 제가 절대로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내용이 좀 다른 데로 새버렸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관연도 일반기획이사 합격률에 비해서 올해 필기 합격률은 약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그리고 그 이유는 시험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려워졌다는 느낌을 못 받았지만 새로운 과목들에 대한 공부 방향성과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여러 부분들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여기까지 합격률 부분에 대한 내용 정리하고 다음은 이번에 출제되었던 유형들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과목별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제도 과목입니다. 기계제도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과목으로 기본적으로는 기계설계, 산업기사에 나왔던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 교재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유형들을 간략하게 가시화해 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대부분 문제들은 도면 분석과 도면 검토 단원에서 시험 문제들이 출제됐었고, 이 중에서도 도면 양식에 대한 부분과 사용자 환경 설정 부분, 그리고 형상 모델링 단원은 아예 출제되지가 않았었어요. 이 부분은 2회차뿐만 아니라 1회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모두 다 보셔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어떤 부분을 비중 있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고 나서 공부하는 것은 엄청난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추후에 공부 방향성을 잡으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면 분석 부분과 도면 검토 부분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대부분 감이 잡히실 것 같아서 잘 출제되진 않았지만 출제되면 꽤나 까다롭게 출제되었던 형상 모델링 부분들이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상 모델링 종류 유형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오일러 포앙카레 공식이라고 알려진 공식을 물어보는 유형이 나왔었습니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아예 손도 못 대는 유형이에요. 두 번째는 형상 모델링, 방법에 대한 용어 설명을 물어보는 유형이 출제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3D 모델링을 다루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종종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은 공부하지 않으면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다행인 건 도면 분석 단원이나 도면 검토 단원에 비해서 눈에 띄게 출제 빈도들이 낮습니다. 대부분은 도면 검토 부분까지만 해서 출제되었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는 1, 2단원에 좀 더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계요소 설계 부분입니다. 기계제도와 마찬가지로 24년 변경된 시험부터 추가된 과목이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부에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각 잡고 공부하자니 양이 너무 방대하고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자니 분명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물론 이런 과목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신 것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시험 공부 일정을 잡으시고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게 물론 최고입니다. 하지만 또 시험 공부 시간이 좀 제한적이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각 단원에서 대표할 수 있는 해석 문제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론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아주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형상 모델링 단원처럼 계산 문제들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매우 낮았어요. 2회차 시험에서는 2단원인 키핀 쿼터 단원에서 쿼터 이음에 대한 이론 문제 시험이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8단원인 마찰자 단원에서 에반스 마찰차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계산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대표적인 해석 문제들이라 다 보여드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리벤 문제 해석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런 것처럼 각 단원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유형들이 출제되고 있다 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압기기 과목입니다.
유압기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두 과목들보다 출제율이 비교적 매우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아예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출제가 되더라도 보통 3문제 이하로 출제되는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2회차에서는 대표적으로 유압 동력을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유압 회로 쪽 문제가 출제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기계재료 부분입니다. 기계재료는 관연도에도 있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관연도 출제 방법과 크게 달라진 느낌이 없었어요. 문항수도 10문제 정도로 관연도랑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거의 큰 변동이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회차 때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을 소개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 첫 번째는 쾌삭강에 대한 원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두 번째는 보기에 강종에 대한 명칭을 주고 탄소 함유량이 많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관련 실무에서 종사하시거나 깊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풀이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알고 있으면 별것 아니기 때문에 문제 자체 난이도만 보자면 어렵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출제될 수 있구나 라고 하나 챙겨가 주시되,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까지 100% 공부하기보다는 일단 제가 항상 강조하는 큰 흐름들을 퀄리티 있게 잡아가 주신 다음에 이런 사이드 부분을 챙겨가는 흐름으로 공부하시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섯 번째는 기계제작법입니다. 기계제작법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고요. 기존 일반 기계기사 공부하듯이 공부하시면 무난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2회차에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두 문제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계산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과거에도 종종 출제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풀이 흐름 한 번만 잡아주시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공부하시면서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CNC 유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출제되지 않는 유형에 속했는데,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CBT 시험으로 변경되면서부터 관연도 기출문제들은 물론 그 중에서도 최근 1년에 출제됐었던 문제들은 다시 출제된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차 시험 준비하실 때는 이런 문제들은 물론 앞에서 보여드렸던 문제 그리고 뒤에 나올 문제들을 꼭 한번 챙겨가 주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거예요. 자, 다음 갑니다. 여섯 번째는 재료역학입니다. 재료역학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보의 모멘트 해석 부분이 다른 단원들에 비해서는 출제율이 많이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도 그랬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더더욱 이 부분에 신경 쓰시면 좋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재료역학 부분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 두 문제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모호원 해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처음 보시면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어려우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일반 보가 아니라 형상이 특이한 형태에서 반력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이처럼 단순 공식만 알아서 풀이할 수 있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고력 문제가 좀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풀이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 문제들이 풀이에 대한 접근을 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을 물어보는 추세인 거죠. 일곱 번째는 동력학입니다. 동력학은 과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동력학은 역학 기본 단원과 역학 심화 그리고 진동학 부분으로 나누어 봤고, 이 중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운동역학 심화 부분에서 출제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운동역학 기본에서는 출제가 되긴 됐지만 대부분의 간단한 문제, 소위 말하는 점수 주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진동학 부분도 아직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는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었는지 한번 두 문제 살펴보시면 두 문제 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문제인데 처음 보시면은 조금 풀이가 어려울 수 있겠죠. 다음은 여덟 번째 연력학입니다. 연력학 단원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단원을 세분화시켜 봤는데 1, 2회차를 합친다면 정말 거의 모든 단원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은 별도 표시하진 않았고요. 어떤 흐름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야 하는가 이 단원 정리표를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라는 의미로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마지막 유체역학입니다. 유체역학도 연력학과 동일하게 모든 유형에서 골고루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유체역학은 제가 지금 리뉴얼하고 있는 강의인 만큼 최신 문제들을 가능한 많이 반영해서 강의를 리뉴얼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기획이사 시험 일정입니다. 일반기획이사 시험 일정에 대해서 언제 치는지 잘 모르고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정리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일반기획이사는 올해부터 문항수가 80문제로 줄어들면서 시험 시간도 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험 가능 일자 동안 줄어들었기 때문에 큐넷에서 처음 공지하는 시험 일정과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큐넷에서 1차로 발표하는 시험 일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기획이사 시험이 언제 치는지 그 일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먼저 1회차 시험 일정 한번 보시면 1월 23일에서 26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을 가지고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가 일반적인 기사시험 일정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1회차 실질적인 일반기획이사 시험 일정은 2월 25일부터 29일, 5일 동안 진행이 됐었어요. 이번 2회차도 4월 16일부터 19일 동안 원서 접수를 한 다음에 5월 9일부터 28일까지가 시험 기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시험은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시험이 진행되었었어요.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지되는 시험 일정 중에서도 비교적 가운데 일정 중간에서 시험을 치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3회차 시험은 언제인지 한번 알아보면 원서 접수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실질적인 시험 시작은 7월 17일부터 23일 중에서 토요일을 제외하고 6일간 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또 시험 일자를 기준하면 약 한 달 조금 넘게 남았구나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은 위에서 말씀드린 정보를 토대로 전체적인 총평과 이번 3회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과목들인 기계제도와 기계요소 설계 부분에서는 과락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 공부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자면 기계제도는 도면 분석부터 도면 검토 부분까지 비중 있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계요소 설계는 범위가 좀 많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계산 위주 그리고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단원별로 대표적인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작전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기요설 부분은 필답 부분에서 똑같이 공부하게 될 거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공부를 많이 하실수록 2차 필답 시험 때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에서는 합격생분들이 공지된 19.8%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합격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은 아마도 복원에 대한 자료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기계스토리에서는 2016년부터 23년까지 기출문제에 대한 시험 해설 부분과 24년 1회차 그리고 이번 2회차까지 해서 약 500문제 정도를 복원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큐넷에서 25년부터는 시험 문항당 주어지는 시간이 1분 30초에서 1분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공지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 현재 일반기의 기사는 80문항 곱하기 1.5분 해서 총 120분 시험을 치고 있는데요. 25년도부터는 각 문제당 1분씩 해서 80분이 시험 시간으로 바뀔 예정이라는 거예요. 현재랑 비교하면 40분이나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엄청난 변화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일반 기획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3회차 무조건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회차를 놓치게 되면 시험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물론 그때도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왕이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 3회차를 응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수강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6월 8일부터 15일 8일 동안 기계스토리에서 강의를 구매하실 때 이 할인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2만원 금액만큼 할인해 드릴 예정이니까 꼭 이용해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가요? 이번 총평 영상 다들 공감하시나요? 시험 치신 분들 중에서 또 다른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험 2회차 치시느라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번 3회차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